같은 동네, 같은 블록에 연식도 거의 비슷한 상가주택 두 채가 동시에 경매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코너에 위치해 있고 방 개수도 더 많고 그만큼 가격도 더 비쌉니다. 다른 하나는 코너는 아니지만 방 개수는 조금 적고 대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물건 중 어느 쪽에 입찰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물건을 숫자로 비교해서 과연 어떤 물건에 입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제 기준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물건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대전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두 채입니다. 먼저 1번 물건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88평, 연면적은 약 132평이고 블록의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개수는 8개,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다음은 2번 물건입니다. 같은 블록 안에서 1번 물건, 대각선 반대 방향 필지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은 약 74평, 연면적은 약 111평으로 1번 물건보다 전체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 코너 입지는 아니고 방은 6개, 연식은 2019년식으로 오히려 조금 더 신축입니다. 두 물건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주거로 구성된 상가 겸용 다가 구주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물건의 감정가가 과연 적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블록의 토지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실거래 기준으로 보면 1번 물건과 같이 코너에 위치한 매물은 토지 기준 평당 748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번 물건과 같이 B코너 매물은 평당 646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개 매물의 호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코너 매물은 평당 794만 원에 시장에 나와 있고 B코너 매물은 평당 795만 원으로 위치에 따른 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이 블록의 토지 시세를 추정해 보면 코너 매물은 평당 750에서 800만 원, B코너 매물은 평당 650에서 700만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물건의 감정가를 보겠습니다. 코너에 위치한 1번 물건의 감정가는 약 15억 2천이고 비교 편의를 위해 재산 정한 토지 가격은 평당 839만 원입니다. B코너에 위치한 2번 물건의 감정가는 약 12억 2천, 토지 가격은 평당 744만 원으로 1번 물건보다 총감정가는 약 3억 정도 낮고 토지 가격은 평당 10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이 감정가를 앞서 살펴본 토지 시세와 비교해보면 1번 물건은 시세 대비 평당 약 40에서 90만 원, 2번 물건은 평당 약 60에서 100만 원 정도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두 물건의 총감정가를 시세 수준에 맞게 보정해 보면 1번 물건의 적정가는 약 14억에서 14억 4천으로 계산됩니다. 2번 물건의 적정가는 약 10억 8천에서 11억 1천 수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정리하면 두 물건 모두 시세 대비 평균 1억 정도는 높게 감정된 물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 수익성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블록의 임대료 기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비슷한 연식의 상가 주택을 보면 투룸 기준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약 1,500만 원, 월세 약 68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전용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평당 5만 6천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 블록에서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임대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두 물건의 수익 구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낙찰가율은 도안동 최근 낙찰 사례를 기준으로 75%를 적용하고 대출 비율 80%, 연이율은 4.9%로 가정합니다. 먼저 2018년식 코너에 위치한 1번 물건입니다.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2천, 월 임대료는 약 600만 원이고 실투자금은 약 1억 7천, 이자를 제외한 순임대소득은 매월 약 230만 원 수준으로 연수익률은 약 16% 정도로 계산됩니다. 수익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음은 2019년식 2번 물건입니다.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월 임대료는 약 495만 원, 실투자금은 약 1억 3천, 순임대소득은 매월 약 200만 원 수준으로 연수익률은 약 18% 정도로 계산됩니다. 앞선 계산처럼 절대적인 현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1번 물건이 월 기준으로 약 30만 원 정도 더 많은 월 수익을 만들어줍니다. 반면 수익률 자체는 이번 물건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익 총액이 아니라 투자금 대비 수익 효율입니다. 1억 7천을 넣고 연 16%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보다 1억 3천을 투입해서 연 18%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구조가 투자 효율 측면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금 흐름의 크기는 1번 물건이 조금 더 크지만 투입 대비 효율을 고려한 입찰 대상은 2번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너 물건은 확실히 보기 좋습니다. 가시성도 좋고 처음 보면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B코너 물건보다 코너 물건의 입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낙찰가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보기 좋은 물건보다 다음 사람도 사고 싶어 할 물건이 더 중요합니다. 1번 물건은 코너 입지 프리미엄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 취득가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다음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물건은 코너에 위치하진 않지만 가격대가 낮고 수익 효율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매매가로 인해 이번 물건은 출구 전략이 훨씬 수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입찰 경쟁도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어 더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저라면 코너 물건이 아닌 이번 물건에 입찰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좋고 나쁨은 입지 자체도 감안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같은 블록에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 두 채를 숫자로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겉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과 실제로 입찰해도 되는 물건은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고 계신 물건이 과연 얼마까지 써야 하는지, 감정가가 적정한지, 수익 구조가 맞는지 숫자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속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입찰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